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재의 등가 대출 채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목표는 이렇습니다. 둘 이상의 현금 흐름의 개요들 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고, 즉시 상환 대출, 그리고 지연 상환 대출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고, 채권 투자가 뭔지를 알고 그걸 분석할 수가 있고, 채권의 구입 가격, 매각 가격,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게 뭔지는 그때 그 해당 강의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변동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적용될 때 현금 흐름 개요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여기에는 있는 말들을 대체로 보면은 바로 딱 다 와닿는 것도 있고 안 와닿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해당 그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은 등가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등가라는 말이 있어요. 등가라는 말. 영어로 이퀴밸런스라고 하고, 이퀴밸런스란 가치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겠죠? 등가. 등이 같다는 말이고, 가가 가치니까. 그래서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현금 흐름 계열을 비교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걔네들이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가치가 다르냐, 그런 거를 판단 내리고자 할 때 쓰인다는 거고, 등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현금 흐름의 개요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개요를 사실 여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 현재 가치, 지금 이 0시점의 가치로 다 환산해가지고 비교하겠다는 거죠. 꼭 이제 현재 가치로 할 필요는 없고 현금 흐름 개요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다 미래 가치로 환산해도 되고 사실 아니면 그걸 다 연간 분가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도 다 그런 거에도 다 그 값들이 같다면은 등가가 되는 거예요. 값들이 같다면 등가이다. 등가와 관련된 문제들은 현금 흐름의 개요들이 등가가 되기 위해서 값을 결정해야 하는 매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매개 변수는 이자율이거나 현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이자율 같은 게 그러니까 현금 흐름 개요가 두 개인데 이자율이 안 주어져 있어. 그럴 때 이 두 개가 같아지게 하려면 우리가 이자율을 몇으로 해야 될까? 혹은 이자율은 주어져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의 현금 흐름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이게 약간 미지수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자율이 이 정도일 때는 이 두 개의 현금 흐름도가 같은 가치를 갖게 하려면은 이 미지수가 몇으로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될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따가 할 거라는 얘기고. 여기 이제 아주 도입부의 예시로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두 현금 흐름은 연이자율 15%, 이 연이자율 15%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게 뭐라고 했죠? 명목이자율이라고 했죠. 명목이자율, 연이자율 15%에서 서로 등가인가? 그래서 현금흐름 개요 첫 번째 거는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1322.50을 받는다. 그러니까 현금흐름도 그냥 그려보면은 지금 안 받고 2년 후에 내가 1322.5를 받는 거고 현금흐름 개요 두 번째 거는 지금 1000달러를 받는 거죠. 지금 1000달러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렇게 받는 거랑 이렇게 받는 거랑 등가일까? 그래서 제가 이 현금으로 개요 1의 현재 가치를 PW하고 1이라고 한 거고
E의 현재 가치를 PW하고 E라고 한 거예요. PW는 Present Worth의 약자예요. 현재 가치. 그래서 현금흐름 개요 1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뭐냐면은 내가 이때 1322.5를 받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은 이런 계수를 써야 되겠죠. 미래 가치가 주어져 있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 미래 가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 그리고 연 이자율 15%고 이거 딱히 복리 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연간 복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복리가 발생하는. 그래서 연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 연간 실효 이자율이 되는 거고 그거를 2년 동안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다뤘고 두 칸 보내는 거니까 1 플러스 0.15에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는 거지.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1000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현금흐름 개요 2는 그냥 1000이고 지금 1000달러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같으니까 서로 등가인가? 맞다, 등가다. 그러니까 현금흐름 개요 1을 내가 선택하든 2를 선택하든 그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등가이다. 이런 상황이 서로 등가이다. 등가라는 게 뭔지 받아들여졌을 것 같고 그리고 등가를 비교할 때 어떤 시점이든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하면 결과는 동일하다 라는 거는 제가 아까 요거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거죠. 통상적으로는 현금흐름 개요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긴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 거고 미래 가치를 비교해도 되고 연간 등가를 비교해도 된다. 어찌됐든 간에 동일한 시점만 동일하면 환산해가지고 비교하면은 결과는 같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시를 또 봅시다. 책에 있는 예제 3.1 감소하는 등차급수 현금 흐름과 감소하는 등차급수 현금 흐름과 등가인 균일급수 현금. 그래서 할인율이 8%일 때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율에 상응되는 개념이에요. 이자를 붙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자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거를 나중에 받아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자 붙인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도 똑같은 이 금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그 맥락상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8%라는 걸 알면 돼. 사실 TVOM이라는 거지.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8%이다. 그때 아래 그림의 현금흐름 개요와 등가인 기간 1에서 5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흐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이런 현금흐름 개요가 하나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시점이고 그러면은 1년 후, 2년 후 시점에 500달러가 나한테 들어오고 3년 후 시점에는 400달러 오고 그 다음엔 300, 200, 100 이런 식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흐름의 개요인 거지. 근데 이거는 보면은 현금흐름 개요의 기간을 보면은 이거는 기간이 2에서 6인 거예요. 그쵸? 2, 3, 4, 5, 6 동안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랑 똑같은 어떤 현금흐름 개요를 이거의 가치와 등가인 기간 1에서 5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흐름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상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갖고 이게 균일급수 현금흐름이니까 똑같이 A씩 받는 건데 그 시점을
2에서 6이 아니라 한 칸씩 앞으로 보내서 1에서 5 시점 동안에 균일급수 현금 흐름으로 환산을 하고 싶다.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문제인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다 써놨습니다. 일단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가 기간 2에서 6에 걸친 A는 500인 균일급수 현금 흐름과 G는 마이너스 100인 등차급수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파악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실은 두 개의 현금 흐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위로 보내자. 그러면은 여기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채운다면은 A가 500인 균일급수 현금 흐름이 있는 거고 G가 마이너스 100인 등차급수 현금 흐름. 그러니까 100씩 깎이잖아, 이만큼씩. 그러니까 100씩 깎이는 양이 100씩 증가하잖아. 여기서는 100이 깎인 거고, 여기서는 200이 깎인 거고, 여기서는 30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400이 되는 거고, 500에다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두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과 이 현금 흐름을 합쳐가지고 기간 2에서 6에 걸친 2에서 6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 흐름의 연간 등가 A를 계산하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이미 균일급수 현금 흐름이 있고 연간 등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할 게 없어. 이건 그냥 500 그대로 있고 이 등차급수 현금 흐름을 주어져 있을 때 등차급수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고 그거에 등차도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연간 등가로 바꾸기 위한 계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그 강의 자료에서 이렇게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다가 요거를 계산해서 i에다가 0.08 넣고 n에다가 5를 넣고 기간이 지금 5개잖아. 우리가 편의상 등차급수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도표상에서는 마이너스 이게 4번밖에 안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여기 0이 하나 더 있다고 치고 기간을 5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나면은 앞에 영상 보세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하면 돼. 여기다가 in 채워가지고 넣으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500 빼기 이거를 하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얘 제가 해보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 거야. 이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 이렇게 맞춰서 그릴게요. 아래 거랑 똑같이 0, 1, 2, 3, 4, 5, 6인데 이거를 똑같이 2에서 6까지의 이걸로 바꾼 거야. 2에서 6까지의 연간 등가. 이때 A가 다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A하고 밑에 이 첨자로 2에서 6까지라고 해주는데 이 A가 315.3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에서 6에 걸친 거는 구했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거는 이거잖아. 기간 1에서 5에 걸친 균일급 수연금 흐름의 크기. 그거는 그냥 이거를 한 칸씩 다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한 칸씩 보내면은 이게 돈의 시간 가치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겠지. A보다는 아마 조금 줄어들 거야. 조금 작게 할게. 이렇게 A보다 살짝 작게 이렇게 5개가 딱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은 기간 2에서 6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 흐름을 기간 1에서 5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 흐름으로 변환하기 위해 위에서 계산한 연간 등가를 한 단위 기간 앞으로 변환하면 돼. 그래서 A하고 1에서 5까지의 그 연간 등가는 2에서 6까지의 연간 등가를 한 기간 앞으로 보낸 거랑 똑같다. 한 기간 앞으로 보낸 거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냥 안 붙여놨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315.35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은 291.99가 된다. 그렇게 해결하면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파이썬을 통해서도 그냥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해야지. 이번 주에는 이걸로 해야지. 구글 콜앱으로 하겠습니다. 세노트를 하나 만듭시다. 세노트를 하나 만들고 순서가 똑같이 임포트 뭐였더라? 근데 이거를 설치부터 해야 되려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설치를 해야 돼. 안 되네. 그러면 pip install longfile 파일 이렇게 해서 설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걔를 npf 이름 붙여서 가져오고 이렇게 좀 보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이썬 활용 내가 사실 여기다가 다 써놨지만서도 그러니까 내가 앞에 이렇게 했던 거랑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다르게 하지만 사실 결과는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뭐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 현금 흐름 개요를 나는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할 거야. 그렇게 해주기 위한 non-pi financial 함수가 NPV라고 했죠. Net Present Value. Net Present Value는 한국말로는 순 현재 가치야. 이 net이라는 게 순이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그래서 요거는 사실 중간고사 이후 내용에서 다룰 거기는 하지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우리 현금 흐름계요 1, 2를 비교할 때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었지. 그거랑 똑같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이 함수가 넘파이 파이낸셜의 NPV 함수인 거고. 그래서 일단 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여기 파이썬에다가 변수로 입력을 먼저 할게요. 밑에 일단 할인율이 0.8이라고 했으니까 0.08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개요도 리스트에다가 넣어줍시다. 근데 NPV 함수 쓸 때 이거를 0시점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현금 흐름도에 있는 값들을 다 써줘야 돼. 0시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NPV 함수를 쓰면은 이 미래에 있는 것들까지를 다 앞으로 환산했을 때 순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0, 5, 500, 400, 300, 200 이렇게 넣어주자. npf점.npv하고 레이트와 밸류주를 문자로 넣어줘. 그러면은 1165.8448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이 현금 흐름도의 순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기간 1에서 5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으로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npf.pmt 함수를 쓰면 돼요. pmt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시간, 이 기간과 우리가 함수가 이제 알아먹는 그 기간, 그거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써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1에서 5에 걸친 거라고 했고, 그 1에서 5에 걸쳤다는 거는 약간 1에서 5, 3, 4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이 npf의 pmt 함수로 치면은 그냥 기간이 5인 거야. 이렇게 1, 2, 3, 4, 5 다섯 개의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쓰면 돼. 여기다가 레이트를 넣어주고 npr이 5인 거고 다섯 개의 기간이고, pv는 아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줍시다. 그리고 FV는 0인데 입력을 안 하면은 저절로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는 거니까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91.99337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호가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는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생각해보면은 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입력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함수 같은 걸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인자로 뭘 넣어줘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써야지. 안 그러면은 파이썬이라는 거는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파이썬 같은 거 말고 조금 다른 언어, C 언어나 이런 거는 사실 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다 어떤 타입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 이제 정의를 해놔. 그래서 그 타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인자가 들어오면은 얘가 막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뭐 작동되게 만들 수도 코드를 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걸 기본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인자를 좀 다양하게 다 받아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값을 넣어도 얘는 아무런 뭐든지 간에 값을 내뱉어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제대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거 볼까요? 다음에도 바로 예제네요. 두 번째 예제. 등가가 성립하도록 하는 등차급수 크기의 계산.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제가 이제 첫 번째 숙제에 제출을 했던 것 같은데 다들 뭐 거의 다 잘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두 번째 거에 예제 문제로 나오네요. 두 번째 토픽에. 그래서 TVOM이 15%일 때 아래 그림에서 두 현금흐름 개요가 등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거랑 이거가 같아지게 만드는 x는 뭘까? 여기 x는 이거 여기 있는 x인 거죠. 보면은 이 현금흐름 개요가 크기가 좀 다르죠. 기간은 같은데. 그래서 1 시점에 그러니까 1년 후 시점에 크기는 같아요. 근데 2년 후, 3년 후, 4년 후는 다르죠. 여기 왼쪽 거는 2년, 3년에는 300불씩이고 4년에는 400불. 그러니까 400불이 빠져나가는 거야. 1, 2, 3, 이 오른쪽 거는 이게 약간 그 등차 급수 현금 흐름으로 그 돈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차 급수 현금 흐름과 그냥 뭐지 균일급수 현금 흐름의 합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죠. 어떻게 했는지 볼까? 일단 두 현금 흐름 개요에 대한 단일 금액 미래 가치 또는 현재 가치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단일 금액으로서의 같은 시점에서의 가치를 각각 구해본다. 여기서는 이제 미래 가치로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의 미래 가치는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했네.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거를 좀 쉬웠네.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00짜리 마이너스 200짜리 균일급수 현금 흐름 하나랑 근데 그게 1기간에서 4기간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00짜리 균일급수 현금 흐름 하나인데 그거는 이렇게 세 번 매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미래 시점 같이 요거 미래 시점 같이 요거를 다 환산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 나머지 요만큼은 그냥 100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치고 요거를 왜 했냐면은 요 마이너스 200짜리 현금 흐름 균일급수 현금 흐름을 미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100짜리 균일급수 현금 흐름을 미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3개짜리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하나,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인 거고 마지막에 100은 그냥 100. 얘는 이제 돈의 시간 가치가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요 등식 하나랑 요식 하나랑 아래 거는 이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본 거냐면 좀 지울게요. 이거는 어떻게 본 거야? 이렇게 본 거지. 마이너스 200짜리 균일급 수연금 흐름 하나랑 그리고 이 뭐야 그 다음에 등차급 수연금 흐름이 있죠. 등차가 x인 여기서는 x고 여기서는 2x고 여기서는 3x가 되는 그리고 그거를 이 연간 등가로 일단 환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4기간, 4개 기간에 대한 연간 등가가 돼. 4개 기간에 대한 연간 등가가 돼. 거기에다가 F가 A 계수를 해가지고 미래 가치로 환산을 할 거라는 거야. 미래. 하나의 단위금의 미래 가치로. 그래서 뒤에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FW1과 두 번째 거 FW2를 같게 만드는 x를 찾으면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 손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양변에서 공통인 일단 이거를 소거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도 이게 있을 거야. 여기 200 곱하기 이거잖아. 그럼 이걸 날리고 요것만 날리면 되겠지. 얘는 이거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냅둡시다. 그러면은 얘만 남고 얘가 일로 오고 얘랑 그리고 요거 곱하기 요거 얘가 우변으로 오고 요런 이제 등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돼. 그러면은 요 값들 요거를 제가 여기다가 가져와 놨고 그리고 요것도 제가 여기 가져와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파라미터들 값들 다 아니까 이 i가 15%라는 것과 기간에 대한 것도 다 아니까 요거 여기도 있네. 요거는 요거고 그 값을 다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x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x가 67.53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은 한번 계산기도 두드리거나 파이썬을 해갖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를 구한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파이썬으로는 이 심파이 패키지라는 거를 쓸 거예요. 심파이 패키지는 이렇게 미지수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미지수를 그냥 그대로 코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미지수 값을 찾아주기도 하는 뭐 그런 패키지인데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써먹으면 딱 좋은 거죠. 그러면 심파이 패키지를 한번 임포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심볼릭 파이썬 그래가지고 심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지수를 선언을 하나 해줘요. 그래서 그 심파이 안에 심볼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x라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이 심볼로 선언을 해준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식 여기에 요 fw1과 fw2 이거에 해당되는 그 식을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여기 파이썬에다가 mpv1, mpv2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풀었을 때는 미래 가치로 했어요. 미래 가치로 단일 금액 미래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등가를 비교할 때 어떤 시점이든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하면 결과는 동등하다. 우리는 파이썬에 이 mpv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합시다. 그래서 현금 흐름 개요 1번 왼쪽 거의 현재 가치는 아까 한 것처럼 아까 이전 예제에서 한 것처럼 그 TVOM과 현금 흐름 개요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가 되고 여기에다가는 NPV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그 TVOM은 똑같은데 뒤에 현금 흐름의 개요가 앞에 거는 위에 거는 이렇게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거는 미지수가 있잖아. 그것도 그냥 그대로 미지수를 포함해서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세상 참 좋아졌어. 옛날에는 이런 거 하려면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똑같이 넣어주면 돼. 이거랑 똑같이. 그러면 알아서 이 FPV라는 애가 FV1은 사실 미지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플로팅 넘버로 마이너스 369.5 값이 들어가 있고 FV2는 얘가 알아서 그냥 add라는 타입으로서 이렇게 계산돼서 들어가 있어. 참 세상 좋아졌어. 그러니까 MPV2는 사실 어떤 이제 표현식이 되는 거죠. 이런 x라는 미지수가 포함된 익스프레션 표현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심파이 패키지가 이거는 이거라는 등식을 풀게 하기 위해서 등식을 선언해 줄 거예요. 등식을 우리가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퀘이션인데 나는 그냥 짧게 EQL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SP 심파이에 EQ 대문자 E, 소문자 Q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인자로 MPV1과 MPV2를 넣어주면은 이게 MPV1은 MPV2다. 왜 그래? 나는 이 등식으로서 이퀄리티가 같다는 거잖아. 등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EQN이라는 거는 MPV1은 MPV2라는 등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심파이 패키지에 있는 solve라는 함수로 이 EQN을 풀 때 그거를 미지수 x에 대해서 풀어라. 이렇게 입력하면은 x 값을 찾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53. 왜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또?
뭐가 잘못됐지? 어, FV 1에 5.15 200, 300, 300 아, 이거 틀렸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줬어? 이거를 내가 잘못 넣었네. 오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7.5349씩 이렇게 나온다.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되면은 어? 약간 나 자신부터 의심해야 돼. 내가 뭘 실수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 예시도 풀어봤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심파이 패키지 어떻게 쓰는지도 알았으니까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제까지 하면은 이 영상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제 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두 현그름 개요가 등가가 되도록 하는 이 자율은 얼마인가? 똑같아요. 이거랑 같게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이 자율이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이 자율. 아까 앞에 거는 이 현금 흐름의 값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죠. 이번에는 이 자율이 미지수야. 이거는 요거까지는 내가 손풀이를 설명을 다 할게요. 그냥 계산 방법. 각 현금 흐름 계열을 기간 1에서 5에 걸친 균일급수 현금흐름의 연간 등가로 환산을 한다. 그래서 제가 요런 이제 노테이션으로 쓴 거예요. 이런 노테이션으로 밑에 점자는 기간 그 연간 등가가 발생하는 기간을 표시한 거고 위에 점자로는 CF1, 캐시플로우 1이라고 해서 요거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CF2다. 캐시플로우 2. 그래서 그거를 이런 노테이션으로 제가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이거는 이미 연간등가로 주어져 있잖아. 요거는 주어져 있으니까 이 현재 가치를 연간등가로 환산하기 위해서 A바 P를 가져온 거야. A바 P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로서는 기간은 주어져 있는데 i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i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써. 그리고 요 1에서 5까지의 연간등 균일급수 현금흐름의 연간등가 1500을 그냥 써주면 돼. 두 번째 것도 비슷해요. 여기는 17,000이잖아. 17,000 넣어주고 여기다가 또 이거를 5에서 5기간의 연간등가로 바꿔주기 위해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1500짜리 균일급수 현금 흐름이 있고 1500짜리가 이렇게 있고 밑에 깔려 있고 이거 등차급수로서 500이죠. 이거는 G가 500인 등차급수가 이렇게 위에 더해지게 되지.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G가 500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A로 바꾸는 개수. 그것도 제가 여기다가 가져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같아지게 만드는 i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같다라는 등식을 써보면은 이거를 여기 좌변에 갖다 놓고 이거를 이 우변에다 갖다 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 A바 P, A바 G를 다 아니까 여기다가 N은 우리 알잖아. 그러면은 그거 넣어가지고 양변 풀어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4천에다가 A바 P가 이거니까 근데 이걸 바로 넣지 말고 좀 정리해서 넣으면 되겠네. 이거랑 이거가 이거를 왼쪽으로 넘겨볼까?
이거를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왼쪽으로 넘기면은 3000 곱하기 A가 P의 I의 5가 되지. 그리고 1500은 양변에 있으니까 그냥 없어요. 그러면 우변에 500에 A가 G, I,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500으로 양변 나누면은 여기 6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딱 나온 거야. 일단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거랑 요거 알죠? 요거랑 요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i는 모르지만 n은 아니까 n만 넣어갖고 이렇게 내가 써준 거야. 그러면은 이 등식은 그 5차 방정식이잖아. 5차 i에 5승까지가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적으로 찾기가 어렵다. 해석적이라는 말은 우리 그 근해 공식 알죠? 근해 공식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공식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근해 공식만 딱 주어져 있으면은 2차 방정식의 해를 뭐 2분의 이 뭐지? 저는 근해 공식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그 공식에다 딱 넣으면은 그냥 솔루션이 딱 나오잖아. 근데 5차 방정식 이런 거는 그런 근해 공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공식을 써서 뭐 답을 찾는 방식을 우리가 그냥 해석적으로 찾는다, 아날리틱하게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5차 방정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석적이라는 거에 약간 대응되는 말이 수치적이라고 하거든요. 수치적으로 찾는다. 뉴메리컬하게 찾는다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더 똑똑하게 찾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를 수치 해석이라고도 해요.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 되게 무식하게 하는 건데 사실 값을 그냥 넣어가면서 이거를 i에다가 i가 우리가 그건 알잖아. i는 이자율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라는 정보는 알잖아. 그래서 다 넣어보는 거야. 뭐 한 0.0부터 0.0 넣어보고 0.01 넣어보고 0.03 넣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변이 같아지게 만드는 i를 그냥 때려 넣어서 찾는 거야. 그런 거가 이제 수치적으로 해를 찾는 거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무작정 뭐 0.0001부터 0.9까지 쭉 넣지는 않겠죠. 그게 제일 무식한 방법인 거고 그거를 똑똑하게 해주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목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해 놓은 파이썬 패키지를 갖다 쓰기만 할 거야. 사실 우리가 아까 했던 이거 심파이 여기에서 x 찾는 것도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 안에 내부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 일단 많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거를 할 거야. 왜냐면은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심파이로 똑같이 이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심파이로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패키지를 가져왔어. 이 사이파이라는 패키지에 옵티마이즈라는 거를 가져왔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풀고 싶어하는 이 부등식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거를 함수로 하나 정의를 한 다음에 그 함수 값을 0으로 만드는 이 함수의 인자를 찾게 할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맞죠?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i를 찾는다는 거는 이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은 이 우변은 0이라는 등식이 되죠. 그러면은 이 우변은 사실 i라는 거를 인자로 갖는 함수 형태니까 이거를 우변으로 넘겨서 fi라는 애를 정의를 하는데 그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fi는 y에 대한 함수야. 그러면은 fi는 0을 만드는 i를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또 여기다가 두 가지 방식을 다 써놨는데 싫어. 쌀파이 옵티마이즈에 있는 fsolve라는 함수만 가져올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보여주자면은 이 f라는 함수, 내가 여기다가 말했던 f라는 함수를 파이썬의 람다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정의를 해. 그 함수 자체를. 그거를 내가 요 왼쪽 거는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야. 아, 저걸 또 입력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긴 한데 처음 이 fsolve 함수를 처음 써보는 거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긴 해볼게요. 일단 항이 3개잖아. 하나, 둘, 3개니까 이것도 조금 보기 좋게 띄엄띄엄 이렇게 3개의 항으로 하나, 둘, 셋 그치 이렇게 써볼게요. 뒤에도 분수가 들어있으니까 또 분수고 가운데 것부터 하자. 가운데 게 제일 간단하니까 1 나누기 i죠. 가운데 거는 맨 끝에 항은 5 나누기 1 플러스 i의 5승 빼기 1이지. 이게 분자지. 그리고 맨 앞에 항이 제일 내가 귀찮은데 이건 똑같으니까 그래도 가져가자. 그리고 위에 거는 6 곱하기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5승이지. 그렇게 하면은 요 f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이 함수를 파이썬의 람다 함수로 그대로 입력한 거야. 그다음에 fsolve 패키지는 이렇게 내가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함수를 앞에 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로 그 솔루션 탐색을 어디부터 시작할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i라는 놈은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이 fsolve 함수라는 애한테 이 해를 찾기 위한 시작점에 대한 정보 우리가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적당히 절반 수 0.5 0과 1.0의 절반인 0.5를 초기값으로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 함수를 0으로 만드는 그 i 값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못 믿겠으면은 이거를 sol이라고 하고 넣고 람다식에다가 sol 넣어봐. 그러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0이란 말이야. 컴퓨터라는 놈은 사실 0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8.88에 10에 마이너스 15승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값이죠. 10에 마이너스 15승 그러니까 10에 15승 1에다가 0이 이 15개 붙어있는 놈을 나눠준 거야. 8을 그러니까 이거는 8. 나누기 1 뭐 000 뭐 이게 15개 내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0이라는 소리야. 사실 0이라는 소리고 이거를 사실 0.5로 놔도 찾아줬지만 1로 놔둬도 아마 찾아줄 거야. 0.1로 놔둬도 이렇게 나오죠. 0.8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점을 어디로 놔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내부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함수는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음 값을 넣어도 금방금방 찾긴 찾는단 말이야. 근데 제가 나중에 예시에서 또 보여주기는 할 텐데, 이 초기 값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못 찾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못 찾을 수도 있다기보다는 이 오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솔루션이 막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i가 한 개가 아니라 5개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그 fi라는 함수가 오차 방정식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0에서 1 사이에 있는 i만 찾고 싶으니까, 그게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막 가능성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 해석적으로 찾는 거는 가능성이 너무 다양해서 사람이 주의 깊게 보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얘를 0으로 만드는지 한번 체크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은 얘를, 이 함수를 한번 플로팅을 한 다음에 눈으로 봐. 눈으로 보면은 대충 얘가 어느 정도에서 0, 이 x축과 맞닿는구나. 그걸 대충 본 다음에 그거랑 인근에 있는 값을 내가 넣고, 그 다음에 찾아주는 값이 그 내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까지 확인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이 x 값을 한번 그리고 여기까지 좀 임포트를 해갖고 x축 값을 레인지 0.0에서 0.0인데 그 이제 스텝을 이 정도로 잡아놓고 여기를 오렌지가 아니라 mp.orange, 그리고 y축 값을 얘를 이제 람다 함수로 여기 요 x에 있는 값들을 매핑시킨 리스트로 넣어볼까? 그리고 x, 그러면은 x축 값과 잘 된 거 맞아? 이렇게 하고 plt 점 스코마 y를 해보면은 y가 잠깐만, 그래 이게 맞아. 이거를 여기다 나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지금 이거는 VS 코드로 해야 되겠다. VS 코드에 귀찮아. 뭐 한 번에 다 못 끌 거고.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0과 맞닿는 점 여기잖아. 이게 대충 여기야. 여기가 이제 0이잖아요. 맞닿는 점이 0.135와 0.14 사이란 말이야. 그걸 내가 육안으로 확인했잖아. 플로팅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요 값이 맞을 거잖아. 0.13867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검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파이썬 입력해갖고 찾은 값이 진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맞을까. 그래서 뭐 이 fsolve fsolve 이거를 그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 함수를 그대로 여기다가 람다 함수를 입력해가지고 한 거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 파이썬이 되게 똑똑해서 그냥 이 npf 함수에 npv 함수를 안에다가 내장해갖고 람다 함수를 만들어도 그냥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개요를 cf1이라는 리스트와 cf2라는 리스트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npv 함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템프 f2라고 할게요. 람다 함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i를 인자로 가는 함수니까 npv i c1 그리고 npv i c2 요런 람다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0이 되게 만드는 i를 찾는 거니까 똑같아. 이것도 이렇게 해줘도 얘가 알아서 그렇게 해 찾는 알고리즘을 안에서 돌려가지고 똑같은 값을 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적으로 솔루션을 찾기 힘든 경우에 솔루션을 수치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등가에 대한 내용과 개념과 내용과 요 예제까지 다 풀어봤고,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자 상환 및 원금 상환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